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꼽은 이유는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영역,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가지 정도로 뽑았는데, 예전에는 우리 회사는 오라클을 써, 우리 회사는 DB2를 써, 딱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렇죠. 다양한 특성에 맞게 맞아요.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 개의 복제를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용량도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되고, 네네. 그리고 늘어난 용량들을 관리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그것들을 또 데이터들 백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백업하기도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2가지로 보면 데이터 복제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제 있지 않습니까? 먼저 네. 복제 부분이 우리 얘기할 건데, 복제 네네. 데이터 관리를. 네. 근데 어제 놀란 게 이게 데이터베이스별로요. 네. 모두 10벌 이상의 복제가 됩니까? 네. 되게 다양한 이유로 많은 데이터들이 복제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예전에 한번 고객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DB가 예상 밖으로 프로젝트 구축을 하는데 10테라 정도 DB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10테라 예상에 뭐 10테라면 얼마 비용도 추가하면 되겠네요라고 얘기했더니, 야, 10테라가 아니야. 10테라의 복제를 다 커버하려면 한 100에서 200테라 가까이 새로운 스토리지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10테라가 쉬운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라고 봤더니 이게 되게 많은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를 위해서, 뭐 백업을 위해서, 아니면 DR, 개발, 테스트, QA 되게 다양한 용도로 많은 복제본들이 생성이 돼야지만 하고요. 그 복제본들은 또 다른 스토리지 영역을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스토리지를 많이 잡아먹는 주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토리지의 60%가 복제 데이터라고. 네. 운영 데이터보다 훨씬 큰 영역이 복제 데이터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이렇게 될 것 되면 같습니다. 뭐 운영자도 관리하기 복잡해질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하고 뭔가 개발 쪽에서도 굉장히 이런 거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렇죠. 개발자들이 만약에 개발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실제 리소스, 실제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를 갖고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신 데이터 한 번을 받아오는 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네네. 받아와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또 시간이 흐르죠. 오케이. 그러면 또 최신 데이터를 또 리프레시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한 번 요청한다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고, 그것들을 대응하는 IT 인프라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죠. 제발 개발팀에선 분기에 한 번만 요청을 하지. 그리고 개발팀 입장에선 내가 원할 때 매일매일 리프레시해서 이 코드를 다시 테스트해보고 싶어. 그렇죠. 요즘같이 민첩한 어떤 비즈니스 대응이 필요할 때는 그죠? 지금 여기에 뭐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지만 뭐 한동안 얘기 많았잖아요.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개발과 운영이 함께 접목돼서 운영되는 환경에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 복제 카피가 엄청 많아요. 스토리지가 엄청나게 무한대로 많아지니까 경영부서는 경영부서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도 고민인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온 게 그 누타닉스의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저희 이라라고 그냥 이라. 쉽게 이라라고 이라. 에라라 그러면 좀 애매하게 이라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라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이거 보면 제공하는 전체 겁니다. 누타닉스 아까 ECP 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플랫폼의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면 뭐 요것들이 특히 IaaS, PaaS, SaaS로 구분을 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타닉스 HCI가 IaaS 영역을 제공해주는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PaaS 영역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라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고요. 거기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너무 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데이터 복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보호라는 영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2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이라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 저희 HCI 플랫폼 위에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바깥 외부에 있는 영역에서 대해서도 저희 이라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나날이 늘어날 예정이고, 현재는 오라클, 쓰여 있는 것처럼 MS SQL, 마리아DB 이런 것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실제로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네네. 좀 설명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것들을 한번 동작 카피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이라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네. 이제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고 그것이 저희 누타닉스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동작을 하고 있는 어떻게 운영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그리고 QADB 서버가 저렇게 VM으로 하나가 새로 떠 있는 상태에서 이라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라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타임머신, 즉 스냅샷 본들, 네. 과거 그 시점 데이터들을 쭉 꾸준히 관리를 하다가 원하는 시점 데이터가 있으면 그 원하는 시점 데이터를 원하는 VM에 뭐 지금 같으면 QA 서버에다가 시점 데이터를 줘서 QA용으로 사용을 하고 네. 그리고 나는 데이터베이스는 필요 없고 그냥 데이터베이스 엔진, DB 엔진만 가지고 있는 서비스 VM을 하나를 생성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DB 엔진만 올린다거나 아니면 난 DB 엔진도 필요하고 DB 엔진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도 같이 데이터도 같이 필요해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제공해 준다던가 그렇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QA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QA 다시 새로운 데이터로 QA를 할래라고 하면 리프레시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누타닉스 클러스터 플랫폼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외부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카피본이나 클론 혹은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를 내부에 누타닉스 클러스터 내부에 놓기만 하면 이 앞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다 사람이 다 개입돼가지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타임머신이 다 해버리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타임머신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슬라이드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 리소스를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러면 이제 타임머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임머신 UI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저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클론용 스크립트는 이렇게 짜야지. 네. 그리고 리프레시 스크립트는 이렇게 짜야지. 다 커맨드를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것들을 커맨드를 작성한 사람이 뭐 다른 부서로 가거나 다른 일을 하면 그 커맨드 업데이트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웹 UI를 통해서 손쉽게 타임머신이라는 걸 통해서 손쉽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여기 내부에 보면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통해서 어느 시점으로 데이터들이 돌아갈 수 있는 복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지가 뭐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뭐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본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과거 데이터 복제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의 데이터본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시점이 뭐 오후 10시다. 그리고 복제본을 가지고 오는 시점이 오후 한 8시다라고 하면 2시간 정도 갭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을 그러면 10시까지 쫓아가기 위해서 뭔가 수작업을 별도로 할 게 아니라 로그 캐치업이라고 하는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그 시점으로 쫙 쫓아갑니다. 그러면 가장 최신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제본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뭐 별도의 큰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아니면 큰 스크립트의 동작 없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러니까 뭐 복구라든지 리프레시가 굉장히 손쉽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라에 대한 복제들이 진행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절차들을 따져보면요.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저 시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20시분, 뭐 전날 저녁 8시 시점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복제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가장 그 시점과 가까워야 있는 이라를 관리하는 DB 담당자가 그 시점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스냅본을 이용을 해서 그 스냅본 어느 시점에 스냅본을 이용해야지 그리고 그 스냅본을 이용해서 띄울 데이터베이스는 얘는 뭐 데이터베이스 띄워서 쓸 수 있는 쓰려고 하는 일이 뭐 부하가 많이 드니까 CPU 좀 많이 주고 뭐 아니면 메모리 좀 뭐 많이 주고 하는 VM으로 만들어야지 뭐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하고 그냥 런 누르면 바로 이라 내부에서는 이런 식의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장 가까운 게 14시에 찍은 스냅본일 거고요. 그 14시에 찍은 스냅본에서 그 VM을 기동한 다음에 그것들을 20시가 될 때까지 로그를 정확하게 알아서 수작업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였다라고 하면 그 알맨을 통해서 DB 띄우면서 거기다 뒤에다가 로그를 언제까지 따라가라는 걸 통해서 이 로그를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정확하게 시간이 맞는지 아닌지 뭐 SQL 넘버를
확인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 없이 그냥 UI에서 선택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복제를 절차를 진행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하다가 그러면 또 하루가 또 지났어요. 네. 다음 날 걸로 줘라고 하면 이거 다시 지우고 다음 날 걸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프레시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네. 그 리프레시 버튼 기반하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리프레시가 자동으로 싹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데이터가 다시 저 시점으로 그냥 씩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시점으로 순식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UI를 타임머신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저거는 개발자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IT 담당자에게, 스토리지 담당자에게, 서버 담당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 없이 일화를 통해서 스스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서비스의 영향을 거의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IT 담당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복제해줘란 요청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복제를 위한 스토리지 이건 또 어디서 마련하지, 스토리지 비용은 어디서 감당하지, 그리고 복제를 하는 동안 들어가는 부하는 업무 서버의 부하는 어떻게 감소를 시키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